대체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살까요? 언제 다시 오를지에 대한 그림 자체가 투자자가 사라지면 시장의 탄력도 같이 지난 몇 년간 기다린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이 정책보다 강한 건 심리요. 2025년 시장을 움직인 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집단 심리의 기억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리얼터 넬리입니다. 연말이 되면 모임은 늘고 뉴스는 더 많아지죠. 전 세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웠는데 막상 돌아보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얘기 길게 하지 않고 딱 핵심만 한 입에 떠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캐나다 경제와 부동산을 움직였던 진짜 이유들, 뉴스를 다 따라가지 못하셨어도 이 영상 하나로 흐름은 딱 잡으실 수 있게 정리해볼게요. 지금부터 2025년 캐나다를 정의한 5가지 키워드로 한입 브리핑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5년 캐나다를 흔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죠. 철강, 알루미늄, 목재 같은 캐나다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4월에는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나오면서 캐나다 경제의 약한 고리, 복잡한 규제, 느린 인허가 체계, 또 높은 세금, 그리고 이 충격은 단순히 경제 뉴스를 넘어서 2025년 전체 시장 분위기를 결정짓는 거대한 도화선이 됩니다.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측할 수 없음, 바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미국이 어디를 언제 얼마나 때릴지 모른다는 긴장감은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서 기업들의 투자 판단 자체를 멈추게 만들었고 그 불안은 곧바로 가계 소비 심리까지 확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그냥 소비를 미루는 선택이든 방향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2025년 캐나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2008년의 금융위기, 2020년의 팬데믹 초기보다도 더 낮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2025년은 GDP보다도 금리보다도 심리가 먼저 무너진 해였던 겁니다. 2025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국적인 둔화, 멈춰버린 심리, 그리고 길어지는 바닥. 거래는 10.7% 하락했고요. 가격은 마이너스 4%. 신규 매물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치는 균형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생긴 가짜 균형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반등하지도 폭락하지도 않은 그냥 멈춰있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캐나다 부동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큰 변화는 바로 투자자의 실종이었습니다. 고금리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이민 정책 변화로 렌트 수요가 약해졌고 반대로 집 유지 관리비와 각종 비용은 계속 올라갔죠. 이 말은 곧 투자 수익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렌트 수익,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 먼저 렌트부터 보자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2,600에 나가던 랭리 투베드 콘도가 지금은 $2,400에도 세입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고 심지어 같은 플랜인데 더 좋은 층이 $2,100에 계약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는 내려가는데 관리비, 세금, 보험, 이자 부담은 그대로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바로 무너지는 그림이죠. 그럼 두 번째, 자산 가치 상승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다시 오를지에 대한 그림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방향을 틀 때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와 지금 보인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언젠가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쯤이면 들어가도 되겠다는 최소한의 가시성을 원합니다. 여기에 플리핑 텍스까지 더해지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략은 사실상 막혔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투자자가 사라지면 시장의 탄력도 같이 사라집니다. 가격이 쉽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닥에서 강하게 튕기지도 않아요.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중심이 비어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현상은 특히 토론토 콘도 시장에서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약 20% 수준의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분양가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클로징이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콘도 시장은 가격이 내려서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사라져서 더 조용해진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 실종은 다음 키워드, 기다림의 심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금리도 내려오고 집값도 안정적이고 경쟁도 없습니다. 바이어들에게는 이보다 집 사기 좋은 환경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살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난 몇 년간 기다린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기다릴수록 가격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으니 지금도 시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못 움직이는 거죠. 정책도 금리도 공급도 이 심리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시장을 움직인 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집단 심리의 기억이었어요. 결국 정책보다 강한 건 심리요. 이 심리를 만드는 건 직접 겪은 최근의 기억인 거죠. 관세 충격, 불확실성, 소비 심리의 붕괴, 거래 실종, 투자자 이탈, 기다림의 학습 효과. 6개의 고리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2025년 시장 전체가 장기 정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 해였다. 그리고 그 심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금리도 정책도 아닙니다. 확신이 돌아오는가? 이 질문 하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의 변화를 이끌어온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서 캐나다 정부가 그리는 캐나다의 미래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넬리의 시선 한입브리핑 리얼터 넬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